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오늘 상식을 배워보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사실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저에게 화장품은 네. 일반 화장품과 네. 비싼 화장품. 화장품이 있다. 둘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뭘부터? 첫 처음에 화면 한번 네. 띄워주실까요? 지구의 중력을 이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구를 벗어난다는. 예.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역시 우리 아이작 뉴턴 선생님. 예.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에는 중력 이야기할 때 사과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대포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인데요. 대포를 세게 쏘면 멀리 가겠죠. 네. 예.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가죠. 예. 예. 더 빠르게 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에 올 겁니다. 그러겠죠. 네. 더 세게 쏘면 지구를 벗어나겠죠.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거 이야기입니다. 빨리 쏘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중력을 벗어날 수 있다. 중력을 이긴다. 아. 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쏠 때 이렇게 수직으로 쏘는 게 아니라 네. 옆으로 쏴도 옆으로 쏴서 마치 그냥 지구 위를 돌다가 내려올 거야라는 느낌으로 주도록 그렇게 쏴야 된다는 건가요? 일단은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갔다가 궤도를 할 때는 이렇게 지구와 똑같이 돌게 만드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중력을 이기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에 대해서 이게 1829년 우리가 이제 뉴턴은 1687년이었고 예. 1829년에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수없는 장치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기기관이 나왔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엔진들을 보시면 다 전기기관 비슷해요. 예, 굴뚝에서 연기도 나오고 상상한 것들이군요. 벨로시티 돼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 보면 이게 통일된 이론이 없죠. 열을 날린다는 사람, 펄럭거린다는 사람, 열기구를 띄운다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중력을 이길 수 있는지는 의견에 이제 분분했던 이런 예. 시기가 있습니다. 저 무렵에 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송 수단 중에 그랜드 베큐um 튜브 컴퍼니 이야 우와, 저게 1800년대에 나온 29년 개념이에요? 일론 머스크 지금 이제 굴 뚫고 있는 한다는 거. 와. 저 하는 진공이고 그렇습니다. 진공이고 진공 안에 기차를 보낸다. 빨리 진공을 하는 이유는 공기 저항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미 1829년에 나왔다는 이런 걸 좀 보시면 재밌을 텐데 그때부터 우리가 중력을 이긴다든지 공기 저항을 이긴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도 하이퍼루프. 네, 저랑 동갑이긴 한데 예.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일론 머스크랑 저랑 동갑이라는 일론 머스크가 공감이시다. 네, 중요하진 않고. 알겠습니다. 요 이제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그 로켓에 예.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낸 사람이 치올콥스키라는 러시아 과학자였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진지하게 할아버지. 생기셨네. 네. 이분은. 이분이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중력이 얼마 정도 되니까 그 벗어나는 뉴턴의 그 벗어나는 속도가 되려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게 보면 뒤에 뿜어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중량을 빨리 줄여서 뿜어나가는 오. 이게 로켓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을 유도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연료를 태우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원하는 속도가 나오겠구나.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원하는 속도도 계산했고 네, 맞습니다. 저렇게 엔진을 만들면 그 속도가 난다는 것도 계산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벌어지는 게 보이죠. 처음에 예, 이미 벌어진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계산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다 글자인데요 밑에. 그 제가 지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되게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 모양만 제가 했던 네.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켓이라는 개념이 이때 탄생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여성의 치마처럼 벌어지는 이 행위를 좀 알려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노즐, 제트 그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이게 보면 이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 예. 이게 이제 핵심은 제피로스라는 바람의 신이 입으로 바람을 일으켜 비너스를 해변가에 밀어내는 거죠. 예. 이 제피로스 입을 잘 보시면 입을 한껏 오므립니다. 한껏 오므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그래야 바람이 빨라지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마당에 물을 줄 때 고무수에 이 주둥이를 이렇게 오므리면 네. 물이 빨라지죠. 예. 네. 이렇게 오므리는 행위를 그 구조를 노즐이라고 합니다. 오므려야 빨라진다. 네, 그렇게 해서 빨라진 유동을 제트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네, 부른다. 그래서 예. 유동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요렇게 좁으면 빨라지죠. 그렇겠죠. 그렇겠네. 예, 그 예. 좁게 하는 그 구조를 구조를 노즐이라고 하고 그 노즐 그렇게 끝에서 빨려진 것을 제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도 보면 예. 이게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서 팍 터트려요. 그러니까 확 하고 나오죠. 이물질을 제트.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채기라는 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제트를 만드는 겁니다. 노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좁아지면 빨라지는데 네. 왜 이건 버려지느냐? 로켓은 좁아져야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건 저 넓혔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오. tsiolkovsky의 이론을 실현시킨 사람이 고다드라는 미국 물리학자입니다. 네. 거기도 보면 벌어져 있죠. 밑에가 벌어져 그렇네요. 있죠. 예. 그러네요. 1926년인데 분명히 좁아져야 될 텐데 그죠? 이 그러네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1887년으로 잠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 유식하다고 했던 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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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흐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예. 의사인 사람이 이때 가장 어떤 이슈, 사회적 이슈가 뭐냐면 총알이 빨라지고 포탄이 빨라지면서 쾅 하고 쏘는 소리는 알겠는데 조금 뒤에 또 쾅 하는 소리가 또 나요. 네. 왜 두 번 일어날까? 저쪽에서 지금 반칙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생겼던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최초로 분석한 사람이 의사 에른스트 마크였습니다.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총알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예. 이야. 이게 보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죠. 네. 이게 우리 요즘 말하는 충격파입니다. 충격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네. 쾅 소리가 나죠. 예. 이게 보면 밀도가 확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저 총알은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갑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에 날아갑니까? 보면 꼬리, 그러니까 꼬리가 오른쪽에서 있는 게- 꼬리가 있는 오른쪽에서 게 이제 왼쪽으로 날아가고 날아가죠. 이게 꼬리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고 예, 있다, 지금. 요렇게 날아가는 날아가고 겁니다. 있는 거죠. 예. 놀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 하얀색 아래 위로 있는 거랑 약간 그거는 V자로 요거는 꺾인 건 뭐냐면은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센서 같은 게 달려 있는 거. 그걸 통과하는 순간을 셔터가 탁 누르는 거죠. 어허. 그러면 이렇게 밀도가 확 변하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걸 1887년에 의사가 찍었습니다. 충격 초음속으로 가면 네. 밀도가 달라집니까? 밀도가 조금씩 달라지다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공기의 밀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기 밀도나 이쪽으로 가서 그렇죠. 거의 똑같습니다. 총알이 지가 밀어봤자 지금. 그렇죠. 그런데 빠르게 가다 보면 이 예. 공기 밀도가 바뀝니다. 그러겠죠. 그 표면 때문에 밀려가지고 예. 그리고 그 온도도 엄청 바뀝니다. 예. 그러면 압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압력하고는 전혀 다른 압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밀도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밀도가 확 응축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거는 우리가 압력이라고 생각되지만 온도도 올라간다면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그러니까 가끔 권투 선수들 싸우는 거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주먹 걸려. 그렇게 그렇게 예. 밀도가 달라지요. 예. 그죠? 평소에는 우리가 밀도의 차이를 거의 인식 못 하거든요. 음. 근데 밀도가 달라지면 압력이 달라지고 압력이 달라지면 온도가 확 온도가 변해요. 달라진다. 그러면 에너지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예. 그 현상이 이 바로 충격파라는 겁니다. 충격파. 소리도 쾅 하고 나요. 그래서? 쾅 납니다. 그것 그러면 때문에. 쾅 하는 소리는 음속을 돌파할 때 쾅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납니까? 예. 충격파가 생기면서? 예. 아, 그전에는 밀도가 똑같으니까 충격파라는 게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군 비행장 근처에 살면요. 네. 공군기 날아다니는데 네. 음속으로 초월해서 날아다니잖아요. 예. 소리 아주 미쳐버립니다. 아주 그냥. 크게 납니까? 많이 납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헬리콥터 소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어. 유리창이 깨지고 저 얼마 전에 그 한 1년 전 2년 전인가요? 그 리비아의 다마스커스 항에서 무슨 비료 저장 창고 터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 모르겠어요. 보면 이게 쾅 하고 이게 퍼져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 충격파가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폭발이 일어나면 그것도 충격파가 이렇게 확 퍼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충격파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예. 아까 두 번 소리 나는 게 이제 규명이 됐죠. 음. 그 다음부터 사람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찰한 적이 없었잖아요. 총알을 관찰한 적이 없었거든요. 빨리. 총알은 탕 쏠 때 한번 탕 나고 예. 충격파 일으킬 때 또 탕 예, 나고. 쾅 소리가 나는 거니까 두 번 들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서 빨리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연구가 초음속 유동에 대한 연구로 진행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초음속이 되면 마하, 마하. 1, 음속을 돌파한 마하 1, 아, 그게 음속의 무슨 2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마흐. 이건 마흐가 한 거야. 네. 아, 그래, 그 업적을 기리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야. 이제 사진을 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자, 이러 보면 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유동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예. 입구가 이렇게 좁아지면 노즐이죠. 네. 좁아지면 속도가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 중에 V라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가 속도가 이렇게 빨라져. 확 증가져요. 예. 그랬죠. 그러다가 마허 1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냥 그 방정식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 우리가 아는 유동 방정식이 이때 되면 밀도가 너무너무 응축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초킹이라고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어떤 더 라발이라는 엔지니어가 예. 희한한 짓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걸 벌어지게 해보자. 끝을 예, 그러니까 음속을 돌파할 때는 벌어지게 만들어 보자 한 거죠. 돌파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랬더니만 뭐고 속도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초음속이 되면 벌어지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계속 좁히면 계속 끝까지 빨라지는 게 아니고 예, 음속이 될 때까지만 빨라지는 될 때까지만 빨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넓혔더니 다시 빨라지더라. 거예요. 네, 예. 야, 근데 그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빨라지는데 네. 그게 우연히 소리의 속도와 같을 때까지만 빨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게 소리랑 무슨 상관인데? 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기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밀도가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의 변화를 갖다 우리는 소리라고 인식할 뿐이지 아. 밀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밀도가 변하는 순간이군요. 밀도가 변하는 예, 순간. 예.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밀도가 한계에 달하는 노즐로 인해 노즐을 좁혀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한계. 최대 한계는 네. 음속이다. 예, 음속까지. 근데 그걸 노즐을 그 순간적으로 벌려주면 다시 예. 더 빨라진다. 더 빨라지는 걸 더 라발이라는 사람이 발견하여 이야. 이렇게 생긴 걸 라발 노즐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벌어진 건 맞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있고요. 예.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음. 그렇게 하는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조금 미리 좁아지면 속도가 덜 나는 거고 또 나중에 해도 안 그다음에 되는 거고. 벌어지는 확장하는 그 관도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음속이라는 것이 예. 공기의 밀도랑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지상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좀 약간 뭐랄까 좀 단단할 텐데 저 위에 가면 공기 밀도가 약했죠. 약해지면 예. 음속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주 발사체는 올라가는 거죠. 이야, 그거 되게 어려운 거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이게 마크 다이아몬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 정확하게 이거 고도에 영화에서 따라 봤어, 영화에서. 고도에 따라 어. 밀도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음속이 다 바뀌면 모든 고도에 맞춰서 라발 노즐을 설계할 수가 없죠. 야, 바꿔 이렇게 예, 할 수는 예, 없잖아요. 예,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면 가장 최적의 마크 노즐만 그 라발 노즐만 설계를 하고 네. 그러면 발사할 때는 안 맞겠죠, 조건이. 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벌어졌다가 좁아졌다, 벌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다이아몬드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발사할 그래서 때는. 저런 모양이 나온다. 똑같이 여기 보면 초음속 제트기도 음속을 처음에 할 때는 안 맞죠. 예. 저 위에 있는 그 초음속 제트기도 있고, 요건 좀 이렇게 공기 밀도가 좀 약간 진한 고도에서 움직이는 제트기도 있을 것이고, 예. 그걸 다 맞출 수 없잖아요. 어허.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최적 가장 속도가 추진해서 가장 속도가 네, 빠르게 가장 나올 효율일지를 생각해서 정하기 나름인데 네. 그러면 저 안 다이아몬드 맞으니까. 모양이 나오면 야, 이건 이 엔진의 이 허리 네. 설계에 비해서 생각보다 넌 고도가 좀 낮은 거야. 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런 것인데 걔는 어차피 그 다음에는 저 이 다이아몬드가 안 보이는 고도가 있습니다. 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다이아몬드 또- 보이죠. 또 안 맞으니까. 아. 그러니까 최적을 찾아내는 건데, 근데 출발할 때는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대충 보통은 어디서 최적화되도록 설계를 합니까? 그 사람 이거는 이제 그 임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임무를 띄고 있는지. 어디서 제일 빨라져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그러면 역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북한이 쏜 거 저거 보면 열심히 이제 역추적하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설계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역추적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게 무슨 노즐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허리가 라발 잘- 노즐. 라발 노즐. 네. 허리 잘록하네. 네. 그러면 허리 잘록한 그 라발 노즐을 원래
설계했던 고도가 아니고 네. 밑에 있거나 뭐 좀 더 높거나 네. 그러면 최적의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음속으로 돌파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까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산을 해서 최적이라는 거면 우리가 항상 1단 로켓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됐고요. 우리가 누리호 같은 경우도 75톤 4개가 1단을 구성하고 2단에는 75톤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엔진이냐? 네. 안 그렇습니다. 어. 얘는 작동하는 게 한참 위에 진공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노즐이 다릅니다. 그러겠지. 이 역학이 다르구나. 역학이 다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팽창비도 많이 다릅니다. 그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없어요. 이거 그거 만들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수준 그렇게 가변식으로 만들다가는 오히려 중량이 늘어나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최적화돼 있고요. 그런데 제트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트기는 처음부터 초음속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잘 보시면 탑건 영화를 우리가 잘 보면 초음속 돌파할 때는 얘가 제트기는 일반적으로 오므려져 있습니다. 예. 예. 초음속이 처음부터 출발할 때 초음속으로 출발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가 초음속이 되려고 하면 얘가 확 벌어집니다. 아, 뒤에서 불 나오는 데가. 예. 예. 그건 가변형. 가변형입니다. 오. 전투기는 그렇게 합니다. 전투기는 뭐냐면은 초음속과 아음속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야. 그래서 탑건을 이제 유심히 잘 본 이제 어린이들은 예. 질문합니다. 아 선생님 봤는데 음속을 돌파하려고 초음속 딱 부스 그 우리가 애프터 버너라고 하는데 그걸 틀면 뒤에 노즐이 확 벌어지더라. 예. 이게 라발 노즐처럼 만드는 거죠. 이거 왜 벌어졌냐?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제트기의 이 공항에서 보시는 건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 저기 보면 공항에서 보면 그렇지. 747 보시면 뒤에 오므려져 있죠. 대충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돼 있죠. 어. 그런데 747은 그 가변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747은 초음속이 될 할 필요가 이유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런데 전투기는 뒤에 보면 그게 벌어졌다 좁아졌다 돼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야. 야, 진짜 네, 신기하네. 그걸 이제 이거. 탑건을 보시는 이제 관찰력이 뛰어난 어린이는 그런 질문을 하고 네.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한 번 더 탑건을 보시면 유심히 또 야. 초음속 부스트 딱 할 완전 때 눈이 트이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요 초음속 노즐 제트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좀 언더스탠딩 받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대생들이 네. 소개팅을 하고 네.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런 말을 꼭 해줘야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는 아저씨 하는 분. 어, 아는 척 잘하면 되죠. 왜 이런 건 신기한데 처음에 왜? 만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거 처음에 만나면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중에 뭔가 좀 이렇게 진도꽤 나가서 85점을 90점으로 만들 때 요럴 하나 때 딱 써먹는 양념으로 건데 넣어야지. 그거를 첫날 잠깐 그 노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이러니까 이 오빠 이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네. 실패한 뭐 스토리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사진 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벌어지는 요거는 이해를 했어요. 네. 라발 노즐. 네. 이해를 라발 했고 노즐. 이제는 시커먼 연기. 네. 시커먼 연기를 좀 볼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시커먼 연기를 보려면 일단 V2 로켓의 한 부품인데요. 그 시커먼 연기가 터보 펌프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터보식 펌프에 그러니까 V2 로켓이면 독일이 이제 만든 무기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예.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슨 엔진이에요? 아, V2 로켓이라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든 로켓.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아, 그러니까 세계 로켓의 최초의 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 저렇게 네, 생겼군요. 그게 시커먼 연기 뿜는 장치를 그때 이미 썼던 거죠. 음. 네, 그때 썼던 겁니다. 저게 스미소니안에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일의 기술을 지금 보면 지금 절단돼 있죠. 예.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해부한 거네요. 미국이 분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 요 모임입니다. 자, 아까 라발 노즐을 했지 않습니까? 계산 잘해야 된다고. 예. 계산 잘했던 분이 프란틀이라는 분이에요. 예. 독일의 아주 저는 이제 유체역학이 전공인데 예. 유체역학이 전설적인 그렇지만 분이에요? 네, 프란틀 하면 뭐 전설적인 프란틀 마이어 유동이라고 라발 노즐이 어떻게 해야 그 마크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다 분석하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 칼만이라는 분이었어요. 예. 우리 가끔 보면 칼만 라인이라고 라인? 영공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이제 영공이 어디까지인가? 우주까지 영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경계를 우리 칼만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보통 100km 정도 상공이죠. 상공 100km까지만. 네, 우리- 기록까지만 한국 땅. 그래서 남은-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쏠 때는 다른 나라 영공을 가기 전에 100km 상공으로 빨리 가야만이 이제 남의 나라에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아, 그렇죠. 100km까지는 내 나라에서 쏘고 네. 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를 만든 분이 이 폰칼만. 아. 이분이 프란틀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네. 프란틀은 독일의 괴팅엔 교수였는데 이분은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아하. 예. 이렇게 수제자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냥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예.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1930년대 일입니다. 20, 30년대.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 폰칼만이 예. 칼텍이라는 대학의 음. 제트 추진 연구소를 만듭니다. 음흠. 오. 제트 프로포션 레보레토리. 아까 말했던 제트와 노즐 예. 추진체를 만든 거죠. 음. 거기에 중국의 학생이 하나 들어옵니다. 첸세슨이라는 학생?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 이 첸세슨이 들어와서 폰칼만의 JPL 연구소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중국 학생이 네. 그래서 미국의 초기 로켓 개발을 이 두 사람이 이끕니다. 오. 근데 이 두 사람은 프란틀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알죠. 예. 그래서 1945년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 프란틀의 모든 연구 결과를 압수하러 온 겁니다. 압수를 해요? 예. 어. 압수라는 이유는 스승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 다 넘겨줘야 어. 선생님이 전범 재판에서 피할 수 있다고. 와. 독일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폰 브라운이 이렇게 해서 미국에 오게 되고요. 예. 그렇게 뜯어온 설비가 열차 300대분. 어허. 그게 미국의 로켓 발전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 야. 원래 독일이 원조군요. 아까 독일보다는 아까 러시아가 더 원조겠죠. 예. 러시아 얘기는 조금 더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갔던 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로켓 개발에 이뤘던 이 첸세스는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예. 사람은 체포됩니다. 중국인이라고? 중국인이라서 그때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고. 사람을 공산주의로 몰려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그 사실을 마오쩌둥이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잡았던 미군 조종사 11명하고 맞교환을 합니다. 와. 우와. 11명.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맨몸으로 갑니다. 네. 맨몸으로 가서 중국에서 로켓을 만들어요? 양탄 일성이라고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을 만듭니다. 그게 1970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네, 71년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었거든요. 음흠. 예. 71년에 대만이 안보리 이사국에서 물러나고 심지어 유엔에서도 탈퇴합니다. 어. 그 자리를 중국이 대신하죠. 예. 많은 정치 역학관계가 있었겠지만 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때 미국이 그렇게 유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적으로 지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이미 미사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중국이. 네. 어. 그래서 미국이 손짓을 하죠. 닉슨 대통령 때. 그 핑퐁 외교, 외교 이런 걸 그렇죠. 했는데도 중국이 안 들어줬어요. 음. 그러니까 1978년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죠. 단교를 결정하자 79년에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해줍니다. 예. 그 상황인 거죠. 야. 지금 우리 양안 관계라든지 그 저 상황에서 과학자 하나를 보낸 잘못으로 그렇게 첸세스는 지금 중국의 영웅입니다. 야. 이분 2009년까지 살아 계셨고요. 예. 2009년에 사망했을 때 구글 표지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와. 아스클라크의 소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르는. 그렇지만 이 1945년 상황을 보면 또 이제 독일하고도 얼마나 연관돼 있고 야.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터보 기술. 기술이 독일의 V2 로켓에 있던 게 이렇게 미국으로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가. 그래서 또 미국 중국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터보라는 게 왜 거기 탄생했는가? 한국인이 하나 있었어야지. 앞으로 있을 거야. 앞으로 우리 좀 늦긴 했지만 앞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터보라는 기술이 왜 탄생했는가? 예. 요거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항상 이제 비행기 이런 이야기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사람 이제 설계를 보면 왼쪽에 이게 뭐냐면 날개를 퍼덕거리는 장치고요. 오른쪽은 헬리콥터처럼 뱅뱅 돌아가는 겁니다. 네. 아, 다 그럴듯하거든요. 예.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퍼덕거리면 될 것 같잖아요. 퍼덕거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쪽으로 보는 힘이나 이쪽으로 보내는 힘이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아, 그냥 위아래. 쉽게 말하면 헛심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작은 곤충이나 이런 거 할 때면 사실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데 예. 그때는 우리가 몰랐었어요. 아, 새가 이렇게 날 때는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하고 오므릴 때는 이렇게 하죠. 아.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대칭으로 하면 부처에 흔들어 보세요. 위아래로 그대로지 그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몰랐어. 더 중요한 거는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러구나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지. 네, 그렇죠. 몰랐네. 나도 이런 줄 알았어. 최근에 많이 분석된 거죠. 예. 어쨌든 잘 보시면 그런데 물체가 크면 클수록 이게 퍼덕거림이 없습니다. 활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들을 오히려 알게 된 게 큰 성과죠. 활강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뱅글뱅글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죠.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되죠. 네. 빨리 하면 할수록 저항은 더 커지죠. 예. 이것도 허심 쓰는 겁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지금 보면 헬리콥터는 왜 그러고 있을까? 그죠? 그러게요. 허심 쓰잖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헬리콥터가? 헬리콥터는 군사적 목적이나 우리 응급 헬기로 쓸 때만 유용하지 예. 뜰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듭니다. 돌려서 바람을 밑으로 내보내서 그 힘으로 뜨는 겁니까? 예, 밑으로 내보내는 게 뜨려면 뜨는 힘을 강하게 하려면 더 빨리 돌려야 된다. 예. 그렇죠. 더 빨리 돌리면 더 저항이 커진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음. 뜨는 힘이 좋다는 건 왼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지된 예. 날개가 크면 커질수록 되게 쉽게 되잖아요. 예. 부채가 보면 부채가 크면 클수록 네. 힘이 세죠. 힘이 세, 뜨는 힘이 세, 펄럭거릴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겁니다. 어. 그걸 우리가 고정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놈은 어떻게 한다? 앞에로만 붙이죠. 전진할 때만 쓰겠다는 거죠. 아. 뜨는 힘은 고정 힘이 받고 음. 요게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프로펠러라는 말이 추진기란 뜻이거든요. 아, 프로펠러가. 앞으로만 돌아가고 뒤에는 그렇죠. 그냥 날개만 있는 2차 예. 대전 때 많이 봤던 그 그렇죠. 비행기. 그 원리가 이제 라이트 형제 때부터 고정이 돼서 지난 뭐 100년간 이상은 그대로 가는 거죠. 프로펠러라는 이름은 거기서 탄생을 합니다. 야, 오늘 정말 그 얇은 지식이 그냥 비행기 타면서도 이제 하나하나가 그런 다 그냥 주옥과 같아. 주옥과 같아. 데이트할 때 절대 또 쓰지 깊이 않고.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사진에 보면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이요? 철학자. 예. 이분이 이제 그 형들이 인문학에 빠졌다가 많이 자살했거든요. 예. 세기 말적 비인 현상이었는데 이분은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자살하면 안 되니까 이공계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영국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고정익, 연처럼. 그러니까 양력을 받는 것은 퍼덕거리는 것보다 고정하는 게 낫겠다 하고 예. 비트겐슈타인은 프로펠러 아이디어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도 몇 개 냈어요. 그래요. 예, 그런 걸 하다가 아 역시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해서 이제 철학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비행기가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예. 프로펠러는 앞에 달자. 아, 그리고 날개는 뜨자. 가만히 두자. 가만히 두자.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됐는데 비행기가 발달이 됐는데 문제는 비행기는 고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예.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희박해진다. 예. 그렇죠. 희박해지면 이때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었거든요. 비행기 엔진은. 자동차가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공기가 희박하니까. 공기가 희박하니까. 어. 이 문제를 산소가 해결하는 들어가야지.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어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비행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터보라는 게 왜 탄생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터보라고 하면 터보 엔진. 네, 터보 엔진도 있지만 갑자기 빨리 가수 나. 이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김종국의 터보. 예. 네. 그 터보는 터빈으로 돌아가는 기계를 말합니다. 네. 예, 터빈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터빈이란 무엇인가? 예, 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터빈이 인류는 터빈을 오래전부터 썼는데요. 물레방아. 이 풍차죠, 풍차. 풍차. 예. 예, 터빈. 바람. 그러니까 네. 바람이나 물에서 에너지를 받는 음흠. 장치를 터빈이라고 합니다. 아. 쉽게 말하면 물레방아. 풍차든 네. 물레방아든. 물레방아든. 물레방아를 어렵게 이야기하면 수력 터빈. 아. 풍차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풍력 터빈. 풍력 터빈. 터빈.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돌리면 스팀 터빈. 우리 원자력 발전소 물 끓여가지고 스팀 터빈 돌리거든요. 예. 뭔가 안 그러면 그럼 예, 흐름, 스트림, 흐름의 힘을 받는 쪽. 받는 걸 터빈이라고 터빈이라고 하군요. 합니다. 그 터빈을 이용해서 어떤 장치를 돌리면 터보 기계라고 합니다. 아, 터보가 터빈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예. 아, 터빈이라는 게 우리 흔히 보이는 그냥 풍차 물레방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것을 이용한 장치가 이렇게 나와요. 끝내주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쭉 퍼지는 게. 예술은 더 깊게는 안 가. 딱 거기까지. 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나 이제 데이트에 쓰면 안 되는 용어. 예, 예. 우리끼리만 알고. 네. 자, 와. 그러면 이 터보를 갖다가 고도가 높였을 때 어떻게 쓰느냐? 그게 터보 차저라고 합니다. 차저라는 거는 뭔가 공급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차저.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이런 그림을 보면 빨간 쪽은 뜨거운 쪽,
파란 쪽은 차가운 쪽, 그죠? 자, 배기가스. 자동차 가솔린 엔진이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예.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거죠. 예. 사실은 엔진 뜨거워. 괜히 쓸데없이 뜨거워. 쓸데없이 뜨거워요. 예. 버리는 에너지가 70%입니다. 예. 아깝잖아요. 예. 자, 그 뜨거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 터빈을 돌립니다. 네. 터빈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엄청난 속도도 70%가 빠져나오는 에너지니까 돌리면 이 같은 축에 있는 반대편도 돌아가죠. 그러겠죠. 예. 얘는 힘에?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예. 근데 이 장치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합니다. 예. 그러면 공기 밀도가 희박해졌잖아요. 예. 그게 우리 가솔린 엔진 쓰잖아요. 예. 거기 얘는 압축을 하니까 쓸 수가 있는 그럼 거죠.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이게 터보 차저. 비행기 터보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아예 없진 않은데 좀 네. 희박하니까 네. 일부러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압축을 시켜주는 장치군요. 네, 예. 저게- 배기가스를. 저게 뜨거운 가스라야만 작동합니까? 배기가스가 보면 배기가스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다는 이야기는 팽창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팽창하면 부피가 커졌죠. 예. 부피가 커진 쪽이 이렇게 좁은 유로로 가면 엄청나게 빠른 힘으로 얘를 돌립니다. 예. 그게 터빈이죠. 그래서 이 장치가 비행기에 쓰이면서 터보라는 기술이 되게 좋구나 알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자동차에는 왜 터보를 씁니까? 자동차에는 그러면- 압축이 필요. 자, 4000cc 예. 차가 있잖아요. 근데 공기가 더 아주 압축돼서 들어가면 2400cc도 그 힘을 냅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예. 배기가스의 양도 줄었다. 예. 그러면 우리 환경 규제에서 그나마 네. 우리가 친환경차가 가기 전까지는 이로운 거죠. 그렇지. 그래서 터보 차저가 원래는 비행기나 쓰든 아니면 포뮬러 1 같은 어떤 슈퍼카에서만 쓰던 게 예. 일종의 마약 같은 건데 그런 자동차용 건데 마약. 지금은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1년에 한 8천만 대 되거든요. 터보 차저 장착하는 차가 5천만 대 가까이 됩니다. 경차 엔진으로 3000cc 힘을 내보자. 내보자. 그런 그러면 거네요. 배기가스를 줄이니까 어떻게든 배기가스를 줄여야 되니까. 반대로 같은 엔진도 터보를 붙이면 출력이 세지기도 하고 예. 압축한 공기를 넣으니까. 옛날에 중형차가 4000cc 가까이 가는 게 있었어요. 예. 지금은 거의 2000cc 언더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같은 힘을 내죠. 터보가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터보라는 터보가 붙으면 예. 뭔가 힘이 더 증가됐다. 세진다. 그런 그 건 알고 이유가 있었어요. 공기를 압축해 넣기 때문에. 압축 공기로 산소를 더 불어넣는다. 예. 그런데 그 강한 힘으로 불어넣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되는 부채질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터보- 알겠습니다. 그럼 근데 자동차는 연료의 폭발을 그 힘으로 돌잖아요. 네. 예. 그런데 압축 공기를 더 넣으면 폭발력이 세지나요? 폭발력을 더 세게 만들 수가 있죠. 산소를 더 공급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불을 날로 이렇게 부채질하면 확 타는 것처럼. 그건 똑같네. 똑같습니다. 뭘 집어넣으면 더 불이 세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만든 게 또 터보 제트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 보시면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연소를 하죠. 예. 나가지 않습니까?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면 들어오는 공기가 엄청나게 더 세지겠죠?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온도가 더 올라가서 더 빠르게 돌리겠죠. 더 빠르게 돌리면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예. 이게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잠깐. 저 엔진이 저 불이 나는 저기가 예, 이게 컨버션이 연소기거든요. 예. 연소기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뒤에 터빈을 돌리지 않습니까? 얘가 뜨거운 게 나와요. 뜨거운 게 터빈을 나와요. 돌리면 예. 터빈을 왱 돌리겠죠. 예. 그러면 들어오는 공기를 또 빨아들여서 압축하겠죠. 아. 그러면 연소 온도가 더 올라가죠. 그럼 터빈이 더 빨리 돌죠. 더 빨리 돌면 들어오는 공기가 더 많아지죠. 더 늘어나죠. 그럼 이게 그래서 터보 제트 엔진이 비행기를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비행기에 달려 있는 엔진이 뒤에 뭐가 막 돌아가는 게 네. 그게 터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터보 제트 엔진. 우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네, 보면 나오네. 난 그게 프로펠러인 줄 알았어. 그게.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들어온 마시는 거였어요. 네, 그게. 네, 그렇습니다. 내보내려고 마시는 건데 그 엔진에다가 공기를 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난 앞에 프로펠러가 도는데 약간 좀 보호해 놓은 줄 알았어. 네. 민망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터보가 이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데 똑같습니다. 우주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1초에 수백 킬로그램씩 태워야 되니까 밀어내야 예. 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배기가스를 터빈을 돌리면 그 힘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죠. 그게 터보 펌프입니다. 터보 차저의 원리를 그대로 쓴 거죠. 터보 알겠습니다. 제트 엔진, 터보 펌프. 그러면 똑같은 연료를 넣어도 그렇게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더 잘 힘이 타거나 세지죠. 열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같은 네. 용량의 연료라도 네, 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석유를 가지고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썼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또 잘 해야 되는 게 또 그게 이제 뭐 자동차면 린번 이런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잘 섞어줍니다. 그 혼합비 이런 걸 잘 맞추죠. 그러니까 터보를 하면 연료를 더 쓰기는 더 써요? 더 쓰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아, 네, 같은 잘- 연료로만 네, 잘 그걸 혼합을 약한 합니다. 터보는 기존 연료를 그냥 충분히 쓰고 말고 조금 더 세게 올리면 연료를 더 먹기는 더 먹는데 네, 음.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직분산이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게 그 연료를 어떻게 혼합을 할 것인가에서 수많은 또 이제 갈래가 나오게 됩니다. 민 소장님은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어. 얘기는 니네 좀 알아듣기 해- 어려울 어려울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설명을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 너한테 별로 좋을 게 없는데 하는 표정을 싹 지어주시면서 이제 그만하지? 다음 거 되게 재밌는데? 라는 걸 네. 눈으로 다 말씀해 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죄송한데 이해가 예, 안 가는 예, 게 예, 예. 비행기에 그게 있는 게 예를 들면 그게 엔진이면 뭐가 이렇게 쫙 나오거나 아니면 네. 그게 뭘 돌리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날개에 있는데 어디 그게 막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분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뜨거운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빨아들이고 있어서 거기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예. 새가 빨려 들어가면 이제 아, 굉장히 강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새가 근처에 있다가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또 다음으로 뭐, 넘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터보 펌프의 비밀이 이제 알리기 예. 시작한 거죠. 예. 요 기술을 가지고 러시아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먼저 선수를 쳤던 거죠. 그 사람이 세르게이 코렐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숨은 러시아가 소련이 먼저 우주 발사체를 성공하거든요. 스푸트니크 네. 했던 사람입니다. 저 아저씨가 소련 예. 과학자예요? 세르게이 코렐로프 이 사람은 1930년대 이미 로켓을 개발했어요. 예. 근데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왜요? 스탈린이 볼 영웅이었을 때는 텐데. 인민의 재산을 낭비한다. 왜 쓸데없는 연구를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그 남은 것들을 미국이 다 들어가고 네. 남은 것만 조금은 있었죠. 예. 도저히 이걸 분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얘들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이 사람이 바로 분석해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의 발사체 시작입니다. 어허. 그렇게 해서 충격에 빠지죠. 그럼 러시아도 저분이 독자 개발, 독자- 독일도 자기들끼리 독자 개발한 거예요? 독일은 아까 말했지만 고다드가 예. 했던 기술들을 갖다가 많이 모방하면서 발전시켰고 예. 그렇게 발전시킨 것들을 갖다가 미국과 소련이 나눠 가졌는데 먼저 선수를 친 사람은 소련. 러시아. 그 사람이 바로 세르게이 코렐로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바람에 미국이 충격에 빠집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주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심이 네,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세르게이 코렐로프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런 걸 개발했으니까 예. 위성을 만들어서 한번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만들어 봅시다. 어. 그리고 신호를 뼈 쏴보자는 거죠. 어. 그날 1957년 10월 달에 네. 러시아 신문에는 구석에 조그맣게 났어요. 어. 그 스푸트니크호죠. 예. 우리가 이런 걸 발사했다는 정도였어요. 어. 왜냐하면 관심이 관심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난리가 난 건 미국입니다. 그 소리가 잡히잖아요. 어.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렇지. 미국이 난리가 그거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미국은 또 난리가 나서 그다음 우리도 저거 우리도 펌프라운드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금방 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생중계했거든요. 네. 2초 만에 폭발합니다. 와. 와우. 망신이죠. 어.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한 게 그게 57년의 일인데 61년에 유리 가가린을 우주에 올립니다. 유리 가가린 뭡니까? 그거?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사. 어. 야, 이 사람하고 둘이 찍은 거죠. 천재였네요. 그러니까 저 1961 년.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 아까 이 사람. 네. 왼쪽. 왼쪽 유리 가가린, 오른쪽이 세르게이 코렐로프. 어.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가 전화를 해요. 연락해요. 음. 이 정도 되면 노벨상 줘야 되잖아요. 소련이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아, 누가 누가 했냐? 했는지. 소련 인민의 공이다라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혹하게 시베리아 수용도 나오고 너무나 이게 혹사를 당해가지고 예. 66년에 사망합니다. 어. 일찍 네, 하셨다. 그때서 처음으로
밝혀요? 코를로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2020년에 유인 우주선을 스페이스X가 발사했을 때 예. 코를로프의 유가족을 미국에 초청하죠. 와 그래요? 오. 그 정도로 유명한, 과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알려지지 않은, 그 정도로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설계한 소유주 로켓은 여전히 유인 우주선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술을 일단 베껴 받아왔는데 근데 그걸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한 거죠. 시킨. 예. 그때 독일 기술은 그냥 만들었을 뿐이지 그 유효 사격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걸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천재였구나 그냥. 그러면 미국도 가만히 있느냐? 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인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좀 배워봤습니다. 이 영화가 히든 피겨스에 나오는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요 이제 케빈 커스너가 제임스 웹이다. 예. 그게 아니고 제임스 웹은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요 아저씨. 예. 네. 이 할아버지. 이 사람이 나사 국장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도 아니에요. 음. 재정 회계 전문가입니다. 아. 예. 예. 61년에 처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유리 가가린이 유인 우주선을 타고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충격에 빠졌죠. 우리도 쏴야 된다.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에서는 이제 따라잡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사 국장인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달에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얼마 들 거냐 예산이. 예. 미국에 보유하는 모든 금, 예. 미국이 세계 최대의 금 보유가 예. 그거 2배, 가 돈이 든다고. 2만 톤, 예. 금 2만 톤. 어. 지금으로 치면 2천조 원 정도. 예. 그거 어떻게 가? 황당한 이야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주 개발 같은 거대 국가 사업은 독재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히틀러라든지 소련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다.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이 바뀔 거고 당신이 이거 못 보고 죽을 거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이걸 가능하다고 보여줘야만이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그 말이 맞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61년에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 간다라고 선언합니다. 야. 미국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문제는 잘 꼬셨네. 근데 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잖아요. 예. 사실 민주주의 우월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걸로 할 수 있었는데 괜히 자기들 예산 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61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했는데 야. 아폴로 1호가 언제 완성되냐면은 1호가 예. 67년에 완성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1호 아폴로 1호의 시험 발사 준비 중에 예. 우주인 3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예. 불이 나서 즉사합니다. 아우. 당연히 지금 그때가 베트남전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임이었고 예. 베트남전에 수령에 빠져 있었고 미국은 흑인 갈등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미국 예산의 2배를 쓰자니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때 제임스 웹이 청문회를 자처합니다. 자기가 예, 그래서 이 아폴로 1호가 왜 사고가 났는지 낱낱이 박힌 다음에 예.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은 과학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행정가인, 예산 전문가인 내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예. 모든 비난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68년 10월에 이걸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면서 여론이 바뀝니다. 나사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과학자는 잘못이 바꿉니다. 없다. 예. 문과가 그렇게 하면서 잘못이었다. 예. 그러면서 아폴로 계획이 중단됐다가 다 재개됩니다. 예. 그걸 보고 68년 10월에 이 사람은 사임합니다. 오. 68년 10월에 사임하고 69년 7월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합니다. 야, 모든 책임을 안고 내가 사임하겠다. 불과 몇 달 전에 사임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처음 할 때 나사에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이 망원경 이름은 제임스 웹이라고 하자. 그게 회계 담당 국장 이름이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뒤에 모든 우주 왕복선, 메리너 계획, 뭐 파이오니어, 뭐 모든 걸 다 입안한 사람이에요. 문과가 훌륭하네. 문과. 네, 회계 문과. 담당자라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참 아니 우주선 발사에 실패한 걸 어떻게 회계 담당자의 책임으로 논리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잘 케네디 꼬신 거 봐봐 처음에. 그러니까 문과가 요물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만큼 자기가 보는 꿈이 컸던 거고 예. 그 사람들을 갖다 이끌 힘이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 내가 반장이다. 네. 아. 모든 걸 이 영화 보시면 그런 걸 알죠. 모두를 한 방향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다 과학자들은 자기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겁니다. 과학자는 모리알이요, 낙동강. 그보다는 모래알, 이제 모래알처럼. 누군가가 아까 전에 챈세슨 이야기도 했지만 과학이라는 건 되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어떨 때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념 분쟁의 희생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떤 지도자나 어떤 그 아젠다를 설정을 잘하면 예. 그게 국가 발전에서 단합된 힘으로서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히틀러처럼 되는 거죠. 그걸 조정하고 결정하는 게 네. 문과다. 문과라기보다는 그걸 같이 협의를 행정가였다. 네, 행정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이야, 나 진짜 감동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주왕복선입니다. 예. 오. 이렇게 해서는 달에 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예. 아폴로 계획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입안을 해서 만들어진 계속 계획 중에 하나가 우주왕복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이 우주왕복선에서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야 벌어졌네 뒤에. 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시커먼 연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시커먼 연기가 안 나오는 터보 펌프를 만듭니다. 원래는 더 시커먼 게 있었어야 예, 되는데. 시커먼 연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또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조차도 재순환시킵니다. 아. 그러면 다단 연소 엔진이라고 그래서 이런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깨끗한 엔진. 홀쭉하고 이렇게 넓어졌고. 네, 그거는 음성, 그대로 음성이니까. 유지되고 있는데 음성으로 하고. 시커먼 연기는 밖에 안 나오죠. 아. 그리고 이게 마흐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런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또 연료를 수소로 씁니다. 깨끗한 거죠.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호죠. 멋있는.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많이 비싸긴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주왕복선이 만들어졌는데 우주왕복선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번에 아르테미스 로켓 보시죠. 네.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네. 양쪽에 붙어 있고 가운데가 양쪽에 좀 붙어 크네요. 있는 게 고체 엔진, 예. 부스터라고 하는 거고요. 예. 가운데 이 분홍색. 네. 아까 제가 수소 엔진 이야기 드렸죠. 네. 수소가 액체 수소가 저장하는 탱크 되게 어렵거든요. 그 색깔이 차폐막입니다. 열 차폐막. 아 저건 저 물질이 저래서 색깔이 저래요? 네. 그 물질을 수소가 너무 극저온이기 때문에 보관하려면 밖에 온도가 세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려고 열차폐 코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코팅 저렇게 한 거다. 네, 그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폴로 계획을 갖다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고 아폴로 계획 때 쓴 거는 구식 엔진이고요. 예. 우주왕복선 엔진이 더 신식입니다.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 지금 다시 달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예. 당연히 더 효율이 좋은 엔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콜롬비아호 예. 기술을 예. 썼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옛날에 이미 그 엔진이 있었는데 그 엔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엔진은 너무 비싼 엔진이죠. 미국에 있는 금을 다 때려 보여야 되는 그 엔진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주왕복선 때 썼던 그 엔진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아하. 요 엔진 제조사는 아폴로 때도 했던 엔진 제조했고요. 우주왕복선 때도 했고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로켓다인이라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로켓 다인. 다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여전히 똑같은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 아까 그 말씀하신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 색깔이 나는 도료를 칠해야 된다는 건데 네. 저거 칠하고 나서 흰색 페인트 한번 더 칠했으면 되는 건데 저걸 그대로 냅뒀네요. 그 온도도 아껴야 되거든요. 그 온도라뇨. 페인트 두께. 그 무게도. 무게까지. 아. 이만큼의 무게도 깻잎 다 한 장도. 깻잎 한 장도 아껴야 되니까. 깻잎 한 장도. 우리 이번엔 누리호 잘 보시면 연료 탱크 두께가 예. 어마어마하게 얇습니다. 북한 이번에 건져낸 거 보시면 예. 걔들은 철골로 얼기설기했잖아요. 예. 우리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 무게 맞춰 줄여야 되거든요. 야. 엔진 그 연료 탱크 무게도 줄이는데 페인트 무게 더 줄여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안 칠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특별한 도료를 개발한 겁니다. 음. 더 얇게 잘 차단하게. 예,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했던 사람이 그다음 보시면 예.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 시커먼 연기 안 나오는 쪽으로 예. 그 엔진을 개발한 게 랩터 엔진입니다. 랩터 엔진. 아까 제일 처음 보시면 우리 그 스페이스X의 엔진하고 누리호 엔진 똑같았죠. 예. 시커먼 연기 뽑는 거.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폭발했던 엔진, 그거는 시커먼 연기가 안 나오는 엔진입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 거는 신규 엔진입니다. 아까 시커먼 연기가 왜 나온다고 그러셨죠? 터보 펌프 때문에. 터보 펌프가 시커먼 연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나오면서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나오는 근데 게 나와서 버리는 에너지도 아까운 거죠. 걔를 다시 돌려. 다시 돌리는 거죠. 안으로. 한번 돌려서 썼는데도 네, 그걸 다시 재순환시켜. 그것을 다단연소 엔진이라고 합니다. 야. 그런 식으로 더 효율을 좋게 해야죠. 예. 우주왕복선 때 그런 기술을 썼거든요.
아 그러면 발사하는데 잘 보면 까만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죠. 보면 신형 엔진인지 구형 엔진인지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신형 엔진을 보면 그다음 예. 사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커먼 연기들이 없는 거죠. 스페이스X의 신규 엔진입니다. 예. 그리고 메탄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죠. 아하. 그 다음에 블루오리진 우리 제프 베이조스 아저씨도 예. 그런 똑같은 엔진을 개발합니다. 그래도 시커먼 연기 까만 없는. 연기가 없다. 그렇죠. 이건 터보 엔진이다. 터보 엔진인데 더 좋은 터보 예, 엔진. 다단연소 엔진이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럼 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보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세트노 달에 갔던 아폴로 우주선을 날렸던 세트노 예. 그죠?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얘가 힘이 좋습니다. 예. 그거보다 훨씬 큰 스타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아까 말했지만 다단연소 엔진.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고 화성에 가겠다는 거죠. 아, 저 정도 연료는 있어야 그렇죠. 화성에 간다는 그렇죠. 거죠? 펠컨 커야. 9, 펠컨 헤비, 펠컨 로켓들은 시커먼 연기 뿜는 놈이고 네. 네. 스타쉽은 시커먼 연기를 뿜지 않는 놈입니다. 힘이 더 좋아. 힘이 더 좋아. 그래- 화성까지 가려고.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중에 이번에 이제 폭발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스타쉽 저 녀석이. 네. 엔진을 바꾸는 걸 실험하다가 폭발한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우주 왕복선에서 나왔던 그 어떤 개발 단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시커먼 연기 안내 뽑는 쪽으로 똑같이 그러면 우리 요 우주 왕복선 엔진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게 SLS 아르테미스 계획에 쓰는 거죠. 예. 그것처럼 스타쉽도 같은 계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 똑같이 시커먼 연기 안 뽑는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전 세계 개발 방향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가고 걸 알 있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저거 개발 못 우리도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은 거 없앤 거. 예, 보시면 없죠. 예. 아까 똑같은 엔진 같은데 없잖아요. 예. 한 번 더 고속 탄 발사. 거구나. 한 번 더 그러니까. 태웠구나. 예, 차세대 발사체를 이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뭐냐면은 누리호 사업은 이제 실용화 단계 들어갔죠. 예. 그러면 2032년에 우리가 달에 착륙할 거거든요. 예. 그 엔진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달에 착륙하려면 저 정도의 힘이 가세- 좋아야 되죠. 힘이 좋아야 됩니까? 네, 이거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NH 연구소의 민태기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